서준 씨는 키가 너무 크니까 내가 올려다 봐야 했었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는 키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올려다 보게 됐다. 워낙 연기를 잘하고 인간 자체도 참 훌륭하다. 박서준은 생활감 있는 연기를 잘한다. 이영준 역에서는 박서준 외에 다른 사람 캐스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캐릭터와 잘 맞는다. 박서준을 캐스팅할 수 있었던 게 운 좋았다고 생각한다. 박서준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실 만나보기 전까지 우리 아들이 박서준 씨처럼 자라줬으면 했는데 실제로 보고 나서는 넌 안 되겠구나 냉정히 생각했습니다. 박서준은 함께 연기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파트너이자 고마운 동료다. 촬영하며 박서준의 아이디어 때문에 재밌는 씬이 많이 나와 보고 배울 점이 많았다. 내가 서준이 나이 때는 과연 서준이처럼 현명하고 똑똑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털털하고 성격도 좋고 겸손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동생이에요.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 도와!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오늘 영상 6학년 제조기 형님에 이어 둘셋넷 다여 6학년이냐? 마블 신작 영화인 캡틴 마블2 더 마블스에 출연 예정인 박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2018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셀럽 40에서 22위, 2019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셀럽 40에서 32인 박용규씨, 1988년 12월 16일생 만 32세 용띠, 서울에서 3남 중 3살 8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 있는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땐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면서 10평 남짓한 좁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어릴 때 꿈은 배우가 아닌 야구선수였지만 동생들이 박서준에 비해 체격이 더 좋아 동생들이 야구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게 되는데 185라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 가장 체격이 작다고 한다. 도대체 동생들은 얼마나 고고인 건가 싶다. 부럽다. 현재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연예인 야구단에 몸담고 있다. 어린 시절 야구선수의 꿈을 자의가 아닌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하고 꿈이 좌절되어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내다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 애니메이션 동아리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축제에서 일본 만화 X의 시로우 카무이 코스프레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설렘과 전율을 느껴 이 길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 나도 내 영상 많이 봐줘서 설렘과 전율을 느껴보고 싶다. 자료를 찾던 중 당시 코스프레한 카무이가 미나명의 캐릭터인데 박서준과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닮아 있었다. 한마디로 박서준 잘생겼다는 말이다. 부럽다. 이 계기로 배우라는 꿈이 생겼지만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너처럼 내성적인 아이가 어떻게 연기를 하겠냐며 다시 한번 부모님은 반대를 하는데 박서준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진학 후 40명 중 36등을 하던 성적을 5등까지 끌어올리고 성적이 3번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기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의 자율학습 대신 연기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꿈을 위해 제일 먼저 학원에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해 제일 늦게 학원에서 나올 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12시가 넘었고 그 와중에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을 잤다고 한다. 일찍 자야 키 큰다는 우리 엄마의 말은 다 거짓말인 걸로 판명났다. 소처럼 일한다는 의미의 박서준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다. 이런 노력 끝에 서울예대 연기과에 진학하게 되지만 역시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쉽게 풀리는 건 우리 집 두루마리 휴지뿐이다. 남들은 어릴 때부터 연기 수업을 받고 연예인, 배우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데 다소 준비가 늦었던 박서준은 대학에 진학한 후 본인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잘난 동기들을 보며 자신감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막상 꿈을 위해 고등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며 바라던 학교에 진학해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을 가고 나니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것 같고 꿈이 연기자인지 대학이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지금 데뷔해도 늦다 라는 말을 자주 듣기 시작하는데 역시 박서준도 사람은 사람이다. 나도 대학 가서 목표를 잃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난 목표를 잃은 김에 더 정신없이 놀았다. 하지만 박서준은 포기하지 않고 데뷔가 늦어도 좋으니 죽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남자들에게 숙제라 불리는 군대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다. 박서준은 진정한 승자다. 1학기가 끝난 후 곧장 입대하게 되고 기본훈련을 받은 후 현재는 사라진 교정시설 경비 교도대로 차출되어 청주교도소에 복무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연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이 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전역 후 전 소속사인 키스트와 계약하여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꿈같은 연예계 생활이 샤랄라하고 펼쳐지지는 않고 캐스팅된 후 의상 착용까지 마쳤지만 무산되는 등 여러 번 어려움이 닥치자 연기를 포기할까도 곰곰이 생각했지만 자신을 믿고 버텨냈다고 한다. 그 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다양한 배역을 맡고 싶어 복싱, 검도, 합기도, 승마까지 차례로 배워나간다. 몸이 2개인 배우가 틀림없다.
첫 데뷔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방영국의 I Remember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다. 같은 해 단편 영화인 봄날의 주연 퍼펙트 게임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안방극장이 처음 얼굴을 비춘 작품은 본작으로 단물 맛을 봐서 본작이 끝나기도 전에 후속작 만들 준비하다가 시청률 거하게 말아먹고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던 드림아이2다. 사람들은 갑벽한 얼굴, 갑비율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본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오히려 본인의 얼굴이 밋밋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은 쌍꺼풀이 진한 것도 아니고 코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각이 진 얼굴도 아니고 색깔이 느껴지는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 밋밋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단 박서준은 밋밋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박서준의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봤는데 난 얼굴이 아닌 것 같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85라는 키가 꽤 큰 편이라 데뷔 초기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 모델 출신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 봐도 비율은 갑비율이다. 성격 자체가 유들유들한 편이라 악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평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을 열어두는 편이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논리적으로 납득된다면 수긍하고 개선하려고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까지 수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이 한 번 돌면 물불 안 가린다. 내가 그렇다. 성격은 비슷한데 얼굴은 비슷하지 않으니 기가 가겠다. 잘생겨서 부럽다. 서예지가 꼬리를 친 적이 있는데 화랑 촬영 당시 서예지와 함께 촬영을 했는데 일어서면서 박서준 쪽으로 넘어진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넘어진 것 같다. 불려시다. 이때 박서준이 부축을 해줬고 서예지는 박서준의 허리를 감쌌는데 시도 먹히지 않았다. 서예지는 전혀 박서준의 서타일이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박서준의 이상형이 바뀌었긴 했지만 구설수에 올랐던 말인 아내가 직업 없이 가정을 돌보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 보호해주고 싶은 여성이 좋다. 키가 크면 혼자 알아서 잘 살 듯하다. 자꾸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타입이 좋더라는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땐 키가 큰 여성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닌 듯한데 서예지의 169라는 키는 여자치고는 작은 키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박서준의 타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배우들은 작품에서 입은 의상, 액세서리가 유행이 되는 편인데 박서준은 이와는 다르게 헤어스타일이 유행되는 편이다. 그녀는 예뻤다의 투블럭 포마드, 쌈마이웨이의 반올림 머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가일펌부터 많은 유튜버들도 따라한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의 머리로 정점을 찍었다. 물론 나도 따라했었다. 하지만 뒷말은 하지 않겠다. 최호식과는 별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4-5일은 만나는 사이인데 최호식뿐만 아니라 드라마 화랑에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한 박형식과 함께 우가우가를 결성했는데 작품이 없을 때 여행을 다니고 서로 작품이 시작되면 시사회에 참여하고 밥차를 보내주고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주는 등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손흥민과도 친구 사이다. 박서준의 데뷔 초기 헤어를 담당해주는 분이 손흥민의 헤어도 담당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샵에서 머리를 맞추고 나가는 손흥민이 먼저 박서준에게 SNS 팔로우를 요청했고 시간이 지난 후 화보로 인해 런던으로 갔을 때 헤어를 담당해주는 분도 함께 가서 손흥민의 머리 커트를 해줬는데 그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잘 맞는 구석이 있어서 친해졌다고 한다. 평소 가장 잘하는 요리가 김치볶음밥이라 밝혔는데 윤스테이에 최호식이 합류하면서 막내에서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과 부주방장이 됐는데 정유미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떡갈비를 완벽하게 굽게 되면서 아버지 생신 때 직접 떡갈비를 구워드렸다고 한다. 윤스테이 촬영 때 고기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백정이 된 것 같다는 발언도 했었다. 박서준이 정육점을 하면 동네 다른 정육점은 다 문 닫을 것 같다. 나부터 박서준 정육점에 갈 것 같다. MBC 연기대상에서 최초의 남남 커플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다. 요즘 여러가지 일로 MBC 자체가 전통과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지성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다. 별명이 꽤나 많다. 밤톨, 로코 불도저, 꿀성대, 소준이 등이 있는데 소처럼 일해서 소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다작을 하기도 하고 남는 시간에도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 편이다. 최대 오래 쉰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니 확실히 소가 맞는 것 같다. 소가 부럽기는 태어나 난생 처음이다. 로코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애정신에서 후방주의를 붙여야 될 만큼 장인이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민영과의 키스신은 장난 아니었다. 많은 여성분들이 설레었을 것 같다. 난 설레지는 않았고 부러웠다. 박민영 팬이다. 마블의 신작 캡틴 마블 2 더 마블스의 출연이 거의 확정되었다. 마블에서 지나가는 행인 1이라도 좋으니 출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정말 출연 확정되었다. 6학년 형님과 한솥밥 먹게 생겼다. 점쳐지고 있는 배역은 2015년 개봉했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수연이 연기했던 한국의 과학자 헬런 조의 아들인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초능력은 없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한국인 캐릭터인 아마데우스 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힌다. 오늘은 쉼없이 달려온 나이가 든 후가 더 기대되는 배우 박서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쭉 바른 생활을 하는 배우로 자리 잡는다면 훗날 대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 멍 때리고 싶을 땐 데뷔TV